자, 그다음 우리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고 지금 한국에 지금 와서 지금 다녔는데 그 멘붕 오는 상황에 한국에 레벨 테스트를 갔더니 미국에선 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중간 이하라고 막 이러고 들어갈 반이 없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내가 지금 잘못 애를 키운 건가? 뭔가 어떻게 된 건가? 그래서 이게 레벨 테스트 증후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몇몇 경우는 너무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레벨 테스트에 라이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단적으로 수능에 라이팅 없는데 지금 그냥 독해만 잘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저기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수행평가 잘해서 내신 잘 받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 입시체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. 근데 왜 학원에서는 라이팅이 있고 보캐블러리 있고 문법을 그래머를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레벨 테스트를 보죠? 지금 그 안에서의 커리큘럼인 거잖아요. 그 커리큘럼에서 잘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입시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근데 그 학원 상위권 애들이 근데 대부분 좋은 입시 성과를 내는 결과도 있죠. 근데 그거는 학원 커리큘럼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 그러지 않아도 얘네들은 공부 그릇이 된 애들인데 그걸 견디는 애들이야. 견디고 해내는 애들이니까 여기서도 성적이 나오고 그게 뭐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, 사실은. 이 아이들의 자체 공부 역량이 탁월한 거지 이 학원의 커리큘럼과 이게 올바랐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 있는 애들 다 나와야죠.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? 지금?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. 명문학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그 레벨 테스트라는 기준에다가 맞춰놓고 보면 이제 아이가 못 따라가고 들어갈 바니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그걸 나와서 우리의 소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우리는 이제 아이들 지금 뭐 이제 1, 2학년 때 뭐 이렇게 어느 뭐 학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고 이런다고 이게 중고등학교 입시 결과로 쭉 리니어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, 사실은. 이어질 애들은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. 근데 원래 그게 안 됐던 애들은 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꺾어질 가능성도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뭐 일희일비하거나 뭐 학원 그런 얘기를 딱 듣는 것보다 소신을 가지시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럼 네가 지금 거기 가서 기죽지 말고 여기서 그러면 엄마랑 도서관 다니면서 네가 좋아하는 책 읽고 뭐 더 공부할 수 있는 거 뭐 하고 또 관심 있고 그런 분야를 저기 하고 초, 중 때는 저는 진짜 체력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 미국에서 학교 보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뭐 명문 보딩스쿨 이런 데서 막 인지교육을 엄청 시키나요? 문제집 풀게 하나요? 거의 커리큘럼의 반은 체육이잖아요. 운동하고 스포츠 하나, 악기 하나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교육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인지 쪽에서는 뭔가 드러날 애면 이미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.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뭐 학원 한두 개를 보내보면은 이게 재밌으니까 더 풀려고 그래. 가서 칭찬받고 그러니까 더 높은 반 들어가려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. 그런 게 입시도 챕터 1을 읽어보시라니까 얘가 공부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지를 풀어보게 하면 돼요. 풀어보게 해가지고 점수 나오는 거에서 얘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공부 머리가 없는 건지 이쪽이 아닌 건지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런 사인을 주는데 부모님이 그걸 받아들이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. 지금 특히 초등학교 때는 지금 입시도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수학이. 근데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 때 수학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 수학이야말로 이 초등 저학년 때 공부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. 다른 건 뭐 단어를 외워야 되고 숙제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몇 바닥을 써가야 되고 막 그런데 이건 가만히 어떻게 푸나 딱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면 되는데 문제 딱 풀어요. 근데 풀어 엄마가 이거 숙제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풀면은 뭐 간식 줄게 그러는데 다 풀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오 벌써 다 그렇게 써? 뭐 칭찬도 받고 간식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잘할 수밖에 없지. 그리고 더 뭐 본인이 잘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밖에 없고. 근데 벌써 이제 문제지 하나 학습지 어렵지도 않은 거 풀라고 했는데 이걸 풀어야 돼 말아야 돼 뭐 낑낑대고 1시간 2시간 뭐 붙잡고 있고
이러면 벌써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. 엄마 저는 이 공부 쪽이 아니에요. 그다음에 저에게는 다른 진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책을 더 보고 싶어요. 나가서 놀고 싶어요. 뭐 보내주고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신호를 보내주면 어떡하죠? 아 우리 애가 이런 방향이니까 지금은 공부보다는 몸과 마음을 길러주는데도 이렇게 좀 뭔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뭐죠? 앉아봐 지금 시대가 지금 요즘 어떤지 알아? 주변을 둘러봐 이거 지금 10분 내에 이거 못 푸는 애는 너밖에 없어. 지금 너 지금 거기 가서 미국에서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레벨 테스트 봤지? 들어갈 바니 없대. 한국은 이 정도야. 이 정도 수학을 해야지 지금 네가 살아남을 저기인데 지금 이렇게 좀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애가. 참아봐. 참고 견뎌. 응? 견디면 어느 정도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마음들을 막 불러 넣어주니까 공부는 하기 싫은 거, 해치워야 될 거, 빨리 잔소리 안 하려면 이렇게 뭐 해놓고 놀아야 되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몰입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게 그런 몰입 능력과 자기주도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학교 내신까지는 아무리 끌어준다고 해도 고등학교에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.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성실하고 막 저기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수포자 되고 막 그러는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그냥 끌어주는 거에서는 성실하게 막 잘 따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몰입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더 고등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뭐 성과를 내기가 힘든 거죠.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 모임에 오세요. 역사 하프루타 모임에.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여기서 막 레벨 테스트 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보다 네가 재밌는 책 보고 너 수준에 맞는 문제 하나하나씩 풀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더 좀 스포츠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해두는 게 지금 그렇게 해서 또 관건은 그렇게 해서 또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에 안 빠지게 하는 거 그렇게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유일한 거예요. 이 아이템을 선택하고 내가 뭘 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와. 이게 그런 인스턴트적인 거에 자꾸 이렇게 만족이 되면은 좀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할 수가 없는 거고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길러두시는 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공부머리가 없는 애들은 사회에서 치고 나오겠죠. 자기가 그렇게 뭔가 자존감이 높고 뭔가 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아까 그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 그게 한 사례가 그게 있거든요. 여기도 애가 중2병이야. 그래서 아들이야. 또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힘들고 해도 공부도 반에서 뭐 중간 이하하고 막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했던 방법이 그 엄마도 좀 워킹맘이시고 그러는데 하나 휴직하셨거든요. 그래서 쉬는 동안 독서 모임에 나오셨어요. 양재동에 있는 독서 모임. 토요일날 새벽 아침 6시에 막 일산에 사셨는데 일산에서 양재동까지 와가지고 막 그렇게 1년을 다니셨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마다 토요일 가니까 애가 궁금해. 엄마 어디가? 토요일마다 한번 따라왔어. 따라왔더니 한 뭐 그 새벽에 한 200명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하고 토론하고 막 그런 거 본 거예요. 대학생 형들이 막 발표하고 막 그래서 이런 모임도 있구나. 다음에 자유독서 시간에 자기가 읽은 책 가지고 갔어. 또 막 발표 해보라고 그랬는데 또 발표를 시켰어. 우리 중학교 학생이 오늘 왔으니까 뭐 사람이 막 발표시키니까 저 뭐 이런 어떤 책을 읽었더니 막 어른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사를 보내주고 어떻게 벌써 이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뭐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는.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. 한 번은 또 자기 나오다가 다른 친구를 하나 전도해 왔어.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얘한테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대. 자기 친구한테도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 학생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을 때 제 디스크 검사랑 그 다중지능 검사랑 여러 가지 지금 해보고 난 다음에 제 결론은 뭐였냐면 입시 쪽으로는 힘들겠다.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성적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 그냥 입시는 좀 내려놓으시고 얘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력을 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딱 하면 더 낫지 않을까. 그리고 그 꿈과 깨를 찾아가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렸거든요. 근데 얘가 중학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뭐 숙제해라 문제집 풀어라 학원 가라 이게 안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독해력이 생기고 보케블러 이게 어휘력이 늘어나니까 책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이 책 읽는 맛을 알았어요. 그래서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읽었거든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
독해력이 되니까 다른 과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야. 근데 다른 뭐 저기 조금만 공부하니까 성적이 나와. 그때부터 고 3학년을 달려가지고요 서울 시립대를 갔어요. 지금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. 전혀 입시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입시를 내려놓고 얘는 그냥 독서하는 거,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열심히 읽고 몰입 독서해서 네가 네 길을 찾아가는 그거 하나만 딱 목표를 내려했는데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?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 현실에서는 주변에서 하도 달리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거든요. 이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던 게 독서 모임은 나가니까 있다고. 이번에 보홀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제가 하는 거는 다 하는 가정이 있거든요. 그 가정이 지금 명문학원에서 애를 막 보내고 그러다가 학원 다 끊었어. 그 학원 다 끊은 거 아낀 돈으로 보홀에 2주 동안 살다 온 거예요. 가서 애는 뭐 너무 행복하다고. 그 집안에서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, 인성 독서에 관련된 그거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애가 게임을 하던 뭘 하던 자유권을 줘. 근데 그 이후로 별로 싸우지도 않아.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 애가 안 변하는 듯 했는데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딱 바라보니까 애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. 그 전에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못하는 거야. 얘가 지금 잘하는 게 뭔가 막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요거 말고 얘가 요거도 잘하고 요거도 잘하고 요거도 잘하네. 그런데 같이 여행 가서 서로 짐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런 저기도 걔가 친구를 잘 새기더라고요. 그 필리핀 가가지고 거기 볼 그 바닷가 가서 막 저기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거기 가서 그 로컬 친구를 사귀어 왔어. 초등학교 친구를 사귀어 와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고 걔한테 뭐 초코파이 주고 뭐하고 서로 얘기하고 영어도 짧은데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이러더라고. 와, 얘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. 응? 그런 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니까요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.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게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용기를 가지면 길이 보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.